네, 저희는 계속해서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 기자, 지금 대통령실 기자들 통해서 좀 들려오는 얘기 있습니까? 네, 대통령실에서 그 한중 양국이 그 교환 문건을 7건을 하면서 7건의 MOU를 맺었잖아요. 그 관련 내용이 좀 더 들어왔는데요. 한중 양국의 중앙은행이 은행 간에 이제 MOU를 체결했는데 5년 만기 70조 원, 약 4천억 위안 규모의 원 위안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이 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양국의 금융 외환 시장의 안정과 교역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중 간 호혜적인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장기적인 방향성을 설정하는 한중 경제협력 공동계획에 관한 MOU도 체결을 했고요. 또 한중 FTA 서비스 투자 협상의 실질적인 진전을 통한 한국 간 경제협력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뒷받침하는 서비스 노역 교류와 협력 강화에 대한 MOU도 체결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여기에 같이요. 한중 양국 국민의 민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미래지향적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실버 산업과 혁신 창업 분야 협력에 관한 MOU를 맺었고 또 우리 농산물의 중국 수출을 좀 더 원활히 하기 위해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양국의 경찰 당국이 초급과 스캠 범죄 대응을 위해서 공동 대응을 추진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온라인 사기 범죄 대응 공조 MOU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이전에 7개 MOU 체결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좀 자세한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교수님, 경제 분야에서 조금씩 또 구체적인 협력 방안들이 얘기가 들려오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대통령실에서 한중 정상회담 이전에 입장을 발표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과 첨단 기술 분야에 있어서 협력을 증대하는 게 불가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의 경제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한 그 노력이 결실을 맺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홍 기자께서 말씀해 주신 7개의 양해각서 부분은 정말로 실질적이고 어떤 그 현실 경제, 어떤 서민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어떤 정상회의를 통해 가지고 얘기하는 부분이 굉장히 적절한 보십니까? 중국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이시바 총리하고 일본과 정상회담을 할 때도요. 굉장히 제가 감명 깊게 본 흥미를 느끼면서 봤던 부분이 그거예요. 일본과의 협력을 하는데 실질적인 부분을 한다. 그러니까 지방 도시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인구가 노령화되면서 사회 문제가 많이 부각이 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과 일본 정부가 머리를 맞대서 해결 방안을 논의하겠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전통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정상이 만나서 하는 논의 중에서 굉장히 이례적이고 흥미롭고 실질적인 부분에 협력을 하는구나. 이런 부분은 지정학적, 지경학적 부분을 뛰어넘어서 이웃 국가로서 협력을 증대할 수 있는 굉장히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고 정치, 경제적인 그런 특히 정치나 역사 부분에서의 어떤 그러한 파장에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유의미 있게 봤는데 이 부분이 이제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에서 적용될 수 있는 거죠. 실버 경제 같은 부분, 그러니까 중국도 한국 비해서는 좀 정도가 좀 덜하지만 또 노령화되고 있는 사회가 고령화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중국 정부도 우려를 갖고 있을 것이고 대안을 찾는 게 필요하니까 이웃 국가인 한국과 또 이것이 일본과의 협력도 증진할 수 있는 한중일 협력의 주요 의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지정학적, 지경학적 그러한 파장을 피해서 이웃 국가들이 실질적 협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는 방안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보이스피싱, 온라인 사기 범죄 대응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우리 서민 경제, 서민들의 삶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 이것도 한중일 3국의 협력을 증대해 나갈 수 있는 굉장히 실질적인 분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본다면 그러니까 경제적인 측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 사회적 측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번에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러한 실질적인 그 협력 방대를 통해서 우리가 중국과 협력 증대를 할 수 있는 방향에서 최대한 이끌어 나가겠다. 이런 부분을
구체화한 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부분, 민생과 직결된 부분에 있어서의 협력 방안들이 많이 나왔다라는 평을 해주셨는데 통화스와프 체결이 그러면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중국과의 관계를 하고 교역 활동을 할 때 있어가지고 어떤 우리의 재정적인 외환 보유가 재정 쪽에서 여력을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달러뿐만 아니라 이제 위안화를 통해 가지고 이제 중국과의 교역을 할 때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점점 전 세계적으로 물론 여전히 달러가 패권적인 기축통화의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만 중국의 노력을 통해 가지고 이제 위안화를 통한 어떤 교역이 이루어질 경우가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그런 추세를 고려했을 때 한국과 중국 간의 원화와 통화스와프가 체결이 돼가지고 어떤 수십조 원의 어떤 우리가 외환을 보유하고 그거를 사용한다면 중국과의 교역의 성황하는 뿐만 아니라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다른 주요국과의 어떤 협력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의 여지가 열리는 거거든요. 그거는 우리 외환 당국에게 보다 더 어떤 큰 공간을 만들어주고 유연성을 확보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 특히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통해 가지고 연간 200억 달러 규모의 우리가 대미 투자를 할 그런 부모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 직접적인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만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좀 외환 당국에게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그러한 여력이 되고 그리고 이거는 한중 경제협력을 한층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상징적인 조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 않은가 보고 있습니다. 70조 원 규모 통화 스와프 그뿐만 아니라 좀 계속해서 언급을 해주셨던 게 실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MOU 체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확실히 좀 민생과 직결된 협력 방안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고 또 앞서서 북한 문제는 단계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번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또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셨던 게 한학령을 비롯한 이 문화적인 교류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측면이잖아요. 앞서서 김 위원장님은 좀 앞으로 이후의 관계에 있어서는 조금씩 관계가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주셨거든요. 교수님도 동의하세요? 그렇습니다. 이번 양해학세 7개 중에 서비스, 무역, 교류 이 부분이 포함이 됐잖아요. 그 부분에서 문화교류 관련된 부분도 자연스럽게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진핑 주석이 온 거 그 자체로 선물꾸러미가 온 거다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문화교류 측면 그래서 한한령을 발효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해제는 안 하겠지만 어떤 실질적인 부분에서 문화교류가 증진될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또 그 이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양자 정상회담을 통해서 앞으로 한반도 정세에 좀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데 초석이 됐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앞서서도 얘기해봤지만 이후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서 북한과도 대화를 이어나갈 예정이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지금 무엇일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진심인 것 같아요. 그 방법론이 거칠기도 하고 전형적인 전통적인 외교 문법에서는 좀 벗어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파격적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지금까지 가저 전쟁을 마무리하는 노력,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출구를 모색하려는 부분, 그리고 이제 북한 문제를 다루려는 모습에 있어서는 상당한 진심이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 역대 미국의 지도자들, 특히 바이든이나 오바마 같은 자기가 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하지 못했던 부분에 있어가지고 뭔가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여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치적 성과, 그러니까 트럼프 레거시를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의욕을 갖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오바마도 해결하지 못했고 바이든이 손을 안 댄 북한 문제에 있어서 진전을 거둔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할 때는 상당한 외교적인 어떤 유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심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우리 정부도 지지하고 협력을 해준다면 북미 관계 개선, 남북 관계 개선, 그리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해서 진전이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전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성과라고도 말할 수 있는 핵 잠수함 문제가 어찌 보면은 한중 정상회담을 하는 데 있어서는 중국이 이를 두고 좀 압박을 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이 부분은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나 봐요.
중국이 불편하긴 하겠죠. 그렇지만 중국도 한국보다 훨씬 많은 핵추진 잠수함을 갖고 있고요. 핵무기를 훨씬 많이 갖고 있고, 특히 북한이 러시아의 그 도움을 받아가지고 지금 12,000도급의 어떤 핵 잠수함을 건져오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북한이 갖고 있는 그 핵 능력을 보면 잠수함 자체의 역량은 떨어지지만 옛날에 오래된 디젤 잠수함을 갖고 있지만 거기에 탑재할 수 있는 어떤 미사일 능력은 핵 능력이 고도화됐기 때문에 충분히 위협적이거든요. 핵탄두가 실린 그 미사일을 지금 디젤 잠수함에 실을 수 있는 역량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에게 상당한 그 군사적 위협이 되는 거고 거기에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어떤 잠수함의 성능이 개선된다고 가정을 하면 그건 우리 안보에 실질적 위협이 될 수 있고 중대한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북한이 군사적 역량을 늘려가는데 중국도 자유로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제대로 된 대북 제재를 수행해주고 북한이 군사력을 제고하는데 어떤 일정한 역할을 해줬다면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을 뻔히 알고 있는 중국이 우리가 방어용으로 어떤 그 핵 추진, 핵탄도 미사일을 실지 않는 SSN을 개발해서 어떤 방어를 위해서 핵 추진 잠수함을 개발한다고 하는데 불편은 하더라도 막을 명분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어떤 한국과 중국과의 어떤 소통을 통해서 충분히 극복되고 중국이 받아들여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불편한 문제들도 많지만 그래도 이 한반도 국제 정세 복잡 단안합니다. 양 국가 그리고 모든 국가의 정상분들이 내줄 것은 또 내주고 또 참아야 할 것은 참아야 하고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사실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를 끝으로 이제 시진핑 주석이 이어받아서 중국이 내년에는 에이펙 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되는 거잖아요. 앞서서 좀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가지 의제들, 좀 아젠다들을 언급하긴 했습니다만 우리가 어떤 부분을 향후 주목하면 될까요? 아까 이재명 대통령 말씀 중에 AI 혁신하고 인구 구조 문제, 이 의제를 중국이 다음에도 이어받았으면 좋겠다, 지원하겠다 한 말씀이 뭔가 의미가 있어 보이네요. 중국이 다음에 열리는 데가 심천 선전이잖아요. 거기가 어떤 곳이냐면 중국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제가 최근에 들은 말들 중에는 거기 딱 가면 그냥 택시를 불러 타면요. 기사가 없어요. 없는데 뭐 기사가 없는 택시는 미국에도 있습니다만 미국이 약간 정형화된 길을 이렇게 간다면 중국은 막 시장을 막 이렇게 무인 택시가 막 다닌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발달돼 있다는 곳인데 그런 곳에서 에이펙을 하면서 중국이 AI 분야에서 앞서가고 있다. 이런 거를 또 과시하려는 중국에 보여주려는 그런 보관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인구 구조 문제를 얘기했는데 아까 보니까 우리 MOU 중에 실버 산업 MOU 같은 게 있었잖아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 본 거 보면 이렇습니다. 중국은 일단 고령화 사회인데 고령화 인구가 2억 정도 되게 많죠. 2억 이상일 겁니다. 우리는 고령화 속도가 되게 빠른 나라거든요. 그런 비슷한 점이 있는데 중국에 가면 노인들이 참 많이 공원에 나와 있구나 이런 게 보였어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인구 구조 문제를 같이 의제로 삼고 실버 산업 MOU를 한다는 것이 중국의 최근 또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엄청 뜨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이나 등등보다 앞서 있기도 하고 저비용으로 만들 수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실버들, 노령화 문제, 그런 약간 노인들 문제를, 노인들 인구를 실버 산업과 연결지어서 또 로봇과 연결지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연관성을 만들어 가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중국은 제가 가서 리포트도 몇 번 했습니다만 실버 산업이 제가 보기에도 당시 우리보다 앞서 있는 것 같았어요. 예를 들어 실버 주택이면 노인들을 위한 주택에서 그때부터 이미 노인들의 얘기를 듣고 뭘 간단한 걸 처리해주는 로봇이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협력할 의지가 있어 보이고 또 같이 우리가 그런 MOU를 맺어서 발전시키면 우리도 좀 더 그런 걸 빨리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 그리고 다자 회담을 계기로 또 어떤 움직임들이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고요.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 김희웅 MBC 논설위원, 홍진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